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괴짜 과학에서 쉽게 풀어드리죠. 자, 오늘도 과학 커뮤니케이터죠.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마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라이벌. 네.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면은 축구에는 메시하고 호날두가 있고, 네. 우리나라 가요계에는 남진 나훈아가 있고, 그 언제적 얘기를. 그리고 IT 업계에는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가 있잖아요. 네. 오늘은 과학계 마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힌트를 드릴 텐데요. 네. 아마 처음에 앞에 조금만 들으면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네, 뭐 너무 쉬운 초등학생도 아는 그렇죠. 토마스 에디슨이죠. 네, 에디슨이죠. 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 이 아까 경쟁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사람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에디슨이 머리를 좀만 더 썼으면 99%의 노력을 안 해도 됐을 텐데라는. 오,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과학계의 영원한 마수라고 할 수 있는 에디슨과 테슬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랑하는 과학자입니다. 노력과 열정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요, 불굴의 의지로 빛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백열 전구를 발명했고요. 또 직류 전기 방식으로 1,100여 개의 발명품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백열 전구 발명 전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는데 이런 명언을 또 남겼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에디슨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네, 대단하긴 하지만 사실 과학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니콜라 테슬라죠. 과학자들이. 네. 800개의 발명품 그리고 272개의 특허를 획득한 아주 위대한 발명가입니다. 무엇보다도 교류 전기로 빛의 마술사라는 칭호를 들었고, 하지만 에디슨의 그늘에 가려서 역시 그 비운의 천재라는 말을 지금까지도 듣고 있죠. 아니, 두 사람 이렇게 잘난 사람 둘이 뭐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됐을까요? 이 두 분은 좀 인연이 원래 있습니다. 처음엔 친했어요. 왜냐하면은 1884년에 에디슨 연구소에 이제 테슬라가 연구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마찰이 생겼을까요? 사장에게 대들었나요? 아니면 에디슨이 월급을 안 줬나요? 월급은 줬는데 좀 약속을 어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디슨이 5만 달러를 줄 테니까, 당시 5만 달러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모터와 발전기 효율을 높인 직류 발전소를 만들어 달라. 직류 발전소. 네, 에디슨이 이제 직류를 추구하던 사람이니까. 네. 테슬라가 성공을 했어요. 그것 따르고 에디슨은 농담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5만 달러 주겠다고 하고는. 예. 그리고는 주금 10달러씩만 올려주겠다. 아하. 테슬라를 몇 주를 모아야 5만 달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화가 났을 테고요, 테슬라가. 그런 다음에 테슬라는 계속 교류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묵살을 당했죠. 아하. 그러면 먼저 1라운드. 에디슨하고 테슬라하고 과연 어떤 마찰이 가장 먼저 생겼나요? 일단 일종의 시연을 벌이게 되는데요. 네. 에디슨은 이제 직류를 밀면서 교류가 위험하다고 고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험한, 하지만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는 발명품을 개발해내죠.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직까지도 쓰이고 뭡니까? 미국에서 아직도 쓰이고 있는 전기의자, 전기의자. 사형수에게 쓰이고 있는 아유, 그 끔찍한 거를 에디슨이 만들었다고요? 에디슨이 만든 겁니다. 어허. 교류 전기를 사용해서 일부러. 테슬라를 좀 흠집 내려는 쪽이었군요. 교류 전기를 잘못 쓰면 이렇게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그런 걸 만들고, 한편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역용해서 교류가 흐르는 이 전등을 얽힌 방에서 책을 읽는 그런 우아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류가 안전하다는 걸 또 홍보하기도 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에디슨은 효과가 별로 없었고, 테슬라 쪽이 좀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됐죠. 네. 어떻게 보면은 에디슨이 뭔가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테슬라에게 한 방 먹은 1라운드였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라운드. 2라운드는 조금 정정당당하게 서로 경쟁을 했나요?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입찰과 관련된 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일단 1893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그 세계 만국 박람회가 엑스포라고 하죠. 네. 열립니다. 그때 전구를 이제 밝히게 되는데, 교류 전기로 이제 테슬라가 25만 개의 전구를 켜요. 그럼으로써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이에가라 폭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수력 발전소가 생기게 되죠. 네.
그 수력 발전소 입찰을 둘 다 들어갑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도 테슬라가 이겨요. 그래서 결국은 2라운드에서는 만국 박람회와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이라는 굉장히 크고도 상징적인 그런 네. 사건들에서 테슬라가 압승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럼 3라운드는 어땠습니까? 3라운드는 이제 노벨 물리학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야, 크네요. 네. 네. 당시에 뉴욕 타임스에서 이 두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동시에 올랐다는 기사가 뜹니다. 네. 사실 뉴욕 타임즈에 뜬 거니까 확실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당시의 활약성으로 봐서 그렇지 않겠느냐고 누구나 다 생각을 했던 상황인데, 근데 결과를 보시면 두 분 다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랬죠? 둘 다 위대한 발명가이자 과학자인데. 네, 일단 두 사람이 서로 공동 수상을 거부했어요. 아, 그러니까 같이 받기 싫다라는. 예. 특히 일설에 따르면 에디슨 쪽에서 싫어했다는 얘기가 더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둘 다 못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에디슨이 이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가요? 이 둘의 그 대결, 그 인생에 걸친 대결에서 최후의 승자를 가리려면은 역시 인생의 마지막 노년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개인의 삶으로 보면 일단 성격이 참 다르죠, 두 사람이. 네. 에디슨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할 수 없는 것은 발명하지 않는다. 아, 굉장히 실용적인 것을 추구했네요, 또. 테슬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지식과 과학은 개인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의 복지와 윤택한 삶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말을 하죠.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성격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네. 에디슨은 말년에 대단한 부자로 부를 누리다가 죽었고요. 반면에 기술을 공유하고 후원금으로 생활하던 테슬라는 쓸쓸하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두 사람의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바로 그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GE. 네. 아. 한때 미국의 웬만한 전기 제품을 다 장악을 했었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앨런 머스크가 이제 존경의 의미를 계속 뜻을 밝히고 또 그로 인해서 일반인들, 테슬라를 잘 모르던 일반인들에게 계속 각인되는 그런 점에서 지금은 그렇게 비운의 존재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을지 몰라도 현실에선 교류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패배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에디슨과 테슬라 두 경쟁자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상은 무엇인가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원종호 대표와 함께하는 글자과학은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